분양가에서 3천만원, 4천만원 낮춘 매물, 그리고 5천만원 낮춘 매물도 있습니다. 워크아웃설이 돌았던 시공 능력 평가 16기인 태영건설은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장 PF 만기 연장 불발됐습니다. 경기도나 여파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되자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경기도 지역 매물은 계속 쌓여 약 14만 1000건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경기도 미분양 현황은 10월까지 4,726호이며 준공후 미분양 민간 기준 916호입니다. 미분양이 많이 나오는 지역 순위를 보면 1위 양주, 그리고 안성, 평택, 용인, 남양주, 화성, 의정부, 수원, 동두천, 연천군이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피 5천만원 매물이 있는 곳부터 공개합니다. 평택시에 있습니다. 평택 화양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바로 평택 화양 서일스타일스 센트럴파크입니다. 화양지구 도시개발 중에 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 단지, 초등학교를 품을 예정이며 왼쪽에는 고등학교, 앞쪽에는 중심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554세대 22개동이며 2026년도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차 대수는 세당 1.3대이며 용적률 199%입니다. 여기 평수는 24, 25, 32평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나온 매물 가격들 확인해보면 P-1000, P500부터 시작해서 P가 많이 붙은 매물들이 있는데 118동 11층 남동향으로 25평이 P-5000 으로 나왔습니다. 평면도를 살펴보면 25평 평면도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입니다. 그리고 침실을 통합할 수 있고 거실도 함께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을 갖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역시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 지제역 동문디 이스트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741세대 12개 동이며 2024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차 대수는 1.27대며 여기 평수는 33에서 34평으로 A, B, C, D 타입으로 구성된 상황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들 살펴보면 바로 P-4500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507동 탑층 남양에 현재 금매로 P-4500이 붙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금매물이며 층간소음이 전혀 없고 실거주 및 투자 가치도 좋다라고 확인되고 있고, 평면도 구조를 살펴보니 역시 인기 있는 판상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매물들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붙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2000, -2000, -2000, P 플러스 6000도 보이고 있습니다. P-1000, -2000, P 플러스 5500도, P-3000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도 플러스도 함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오늘의 세 번째 아파트는 어디인지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바로 붙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에 위치한 풍동도잡 더데이엔 2단지 되겠습니다. 737세대 6개 동이며 2025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용적률은 239%이며 다양한 평수가 있는데 27에서 31, 34평으로 구성됐으며 현재 나온 매물 P 플러스 1000, P-8, P1000, 마피 1000, 마피 3000, 마피 4000 매물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202동 중간층 남양의 금매로 마피 4000입니다. 최근 4천만원을 낮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평수는 27평이며 A타입 되겠습니다. 평면도를 보니까 인기 있는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네요. 특이점은 드레스룸이 넓고 창문이 있고 거실에 벽툭티가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바로 위쪽에 있는 풍동도샵 더데이엔 1단지 아파트 되겠습니다. 단지 바로 근처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866세대 8개 동이며 2025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용적률은 239%이며 평수 27, 31, 34평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매물들이 쌓여 있는데 무피, 마피 1000, 마피 4000 매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08동 16층 남서양 27평이며 평면도 역시나 2단지에서 확인했던 구조랑 동일합니다. 동일한 인기 있는 평면도 구조가 현재 P-4000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지던 2단지던 같은 평수, 같은 평면도 구조 P-4000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까지 살펴보고 있고요. 다음엔 가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세트 가평 더 뉴 클래스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451세대이며 총 7개 동
2023년 11월에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21대입니다. 여기 평수는 24, 33평으로 구성됐으며 타입이 여러 개입니다. 현재 나온 매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피 3천 매물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백이동 22층 남동향에 33평 마피 3천. 혹시 더 있을까요? 마피 3천 또 있습니다. 백이동 3층 동향 마피 3천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도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피 3천까지 매물이 끝일 것 같은데 매물이 많이 쌓여 있긴 합니다. 여기 있네요. 106동 저층 남향 마피 3,500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33평 A타입인 것 같아요. 그쵸? 33평 A타입 평면도 구조는 인기 있는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입니다. 드레스룸 넓고 방이 4개로 구성된 33평 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로도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는 바로 용인에 있습니다. 경남 아너스빌 디센트 3단지 되겠습니다. 여기는 388세대 6개 동이며 2024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차 지수는 세대당 1.28대, 용적률 223% 되겠습니다. 여기 평수는 33평 단일 평수이며 A타입과 B타입이 있습니다. A타입 판상형 구조, B타입 판상형인데 각진 판상형 되겠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 마피 얼마까지 붙었을까요? 바로 P-3천이 보이고 있습니다. P-3천 302동 5층 남향 33평 B타입 되겠습니다. P-3천이 최고일 듯 합니다. P-2000, -1000, -330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3000 매물이 최고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지역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에 위치한 소사역 할라비발디 프레스티지 아파트입니다. 소사역 초역세권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 166세대 2개동이며 2024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11대로 약간 협소한 편이며 평수는 25평 32평으로 구성됐습니다. 25평 A타입은 타워형, 25B타입도 타워형 32평 판상형 되겠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들 살펴보면 P-5천이 확인되네요. 12월 28일에 변경된 내역입니다. 최근 1000만원을 더 낮췄습니다. -4천까지였는데 지금 현재 -5천까지 그만큼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급한 사정이 있는 집주인들은 결국 금액을 낮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일동 25평 B타입이 26층 남향에 P-5천 확인되고 있습니다. P-5천이 최고인 것 같아요. P-3천도 계속 있고요. 지금 맨 위에 올라가 있는 P-5천이 제일 마피가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4개, 전기 쿡탑 등 내용 설명이 써 있네요. 세부적인 내용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평면도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워형 되겠습니다. 현관 창고 있고 현관 앞쪽에 있는 침실이 넓고 이면창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군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이천시입니다.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에 위치한 이천신한 실크밸리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880세대 11개 동이며 2024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43대로 넉넉한 편이며 용적률 210% 되겠습니다. 여기 평수는 28, 31, 33평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들을 체크해보면 -2천이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 있을까요? -1000, -500, -900, -2000 여기 -2500도 확인되고 있네요. 105동 3층 남서양 초급매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평수는 28평 평면도 구조는 포베이 판상형 맞동풍 구조 되겠습니다. 드레스룸이 길게 있다는 게 그리고 다용도실이 상당히 넓다라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신축 아파트 중 -P가 붙은 매물 총 8개를 확인했습니다. 그 지역은 평택, 용인, 이천, 부천, 가평, 고양시에 있었습니다. 6억대에서 3억대로, 4억대에서 2억대로, 그리고 최고가 대비 47%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된 이곳도 있습니다. 작년 부동산 시장은 상고하저 흐름이었고 올해는 반대로 상저하고를 전망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분양시장은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계약 실패 단지들은 N차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부동산 PF 악재가 겹치며 서울의 아파트 값의 하락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불안한 요소가 많고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한동안
계속 하락장이 될 듯합니다. 최근 조사한 거래 내역 중 47% 떨어진 곳을 바로 소개합니다. 그전 경기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 그래프입니다. 최근 마이너스 0.0이고 11월 20일부터 다시 마이너스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매물은 계속 쌓여 약 14만 건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주간 매수 매도 시장 동향을 살펴봐도 확인됩니다. 팔겠다는 사람 80.6%를 기록 중입니다. 이제 47% 떨어진 곳부터 공개합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있습니다. 최근 매물수 매매 4,475건 되겠습니다. 인구 변화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전체를 보면 1년 전과 비교해서 6,29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영통구만 기준을 보면 2,644명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성구만 인구수가 감소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영통동으로 가겠습니다. 영통동의 위치는 청명역, 영통역, 망포역 주변을 말합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 바로 벽조걸 주공 9단지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바로 앞쪽 태장중학교, 영동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도 위치하고 있네요. 여기 아파트에서부터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통역 5번 출구까지 거리, 도보로 이용하면 11분, 한 이 정도 해서 하면 8분 정도 거리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반경 범위로 살펴봐도 약 500m 범위 안에 살짝 걸친 역세권 아파트. 자, 또 하나 왼쪽에 있는 망포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역 출구에서 약 500m 범위, 자,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이 정도면 914, 913, 912동 정도는 역세권이다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901동, 902동은 준역세권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의 위치에 따라 역세권 또는 준역세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아파트. 여기는 1265세대 15개 동이며 1999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한 대이며 조금 협소하네요. 용적률은 218% 되겠습니다. 여기 평수는 20에서 24평으로 구성됐으며 오늘 소개되는 평수는 아실 사이트에는 25평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 14층 3억 2,200으로 거래됐습니다. 급하게 상승했다가 다시 또 하락, 다시 또 상승했다가 최근 다시 3억대 거래가 발생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2021년 11월 7층 6억 1천만원 대비해서 하락률은 바로 47.21% 되겠습니다. 이번 거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동안 보유했었고 200만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입자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고 2025년 2월까지 전세 2억 7천에 세팅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있습니다. 군포시 매물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매매 2,549건이 등록됐습니다. 계속 우상향되고 있는 매물 숫자죠. 인구수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경기도 군포시 인구수 1년 전과 비교해서 4,984명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2년 전에서도 계속 군포시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바로 군포시 금정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정동은 금정역, 삼본역, 수리산역 주변을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아파트 바로 주공 3단지 퇴계 2차 아파트 되겠습니다.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다 품은 아파트 되겠습니다. 바로 근처 공원들이 있으며 건너편도 학교, 공원, 그리고 앞쪽에 3번역이 위치합니다. 3번역 주변 롯데시네마, 그리고 3번 로데오 거리 CGV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경 범위를 살펴보면 아파트 절반 이상이 500m 안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고, 학교도 품었고 공원도 품은 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981세대 9개 동이며 1995년도 준공됐습니다. 평수는 16평, 17평으로 구성됐는데 호객노노에선 16, 18평으로 표기가 됩니다. 자, 18평 오늘 소개하는 물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된 내역 1월 3일 13층 2억 4,600에 거래됐습니다. 그전 거래들 이렇게 보면 2억 4천대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층수도 13, 13, 14 층수 거의 비슷한데 금액이 이제 2억 4천대입니다. 최고 가격은 2021년 9월 18층 4억 2,500만원.
자, 17층 4억 2천, 최고 가격 대비 이번 가격 2억 4,600은 하락률 42.12% 떨어진 겁니다. 상세 거래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소유했고 4,300만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네요. 손해보고 팔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투자 물건 되겠습니다. 작년 3월 신규 계약 전세 1억 5,500에 거래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투자한 선택이 옳을지 계속 부동산 시장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지역은 군포시 금정동이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역은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수원시 영통구 되겠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의 메탄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동 위치는 동수원 공항버스터미널 수원시청역 오른쪽 편에 있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메탄동에 위치한 아파트 바로 메탄삼성 1차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건너편 초등학교, 옆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각선 효원공원 뒤쪽 메탄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이 있는데 꽤 거리가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출구까지 도착을 하게 되면 자,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면 13분 정도, 도보로 이용하면 21분 정도 세대는 약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좀 거리가 있죠. 여기는 930세대 6개 동이며 1988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0.7대로 협소한 편이며 용적률 216% 되겠습니다. 평수는 18, 22, 27, 33평으로 구성됐는데 소개되는 평수는 바로 23평 되겠습니다. 최근 거래 12월 30일에 거래됐습니다. 13층 2억 8,500입니다. 그전 거래 2억 9천, 12층 2억 7,500 거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달 거래가 이렇게 되고 현재 미등기지만 3억대가 아닌 2억 후반대로 거래가 되고 있고 2억 7천대, 2억 8천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 가격은 어땠을까요? 2022년 1월 7층 4억 6,800만원, 2021년 8월에도 역시나 4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4억 6,800만원 대비 이번 가격은 바로 39.1% 떨어진 겁니다. 상세 거래 흐름을 살펴보니 거래 내역이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지역은 고양시에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 서구로 가겠습니다. 매물수 점점 증가했으며 최근 살짝 매물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 3,717건이 현재 접수된 상황입니다. 인구수 변화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3,453명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 전 1년 전에도 7,228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계속 감소되고 있는 고양시 일산 서구 되겠습니다. 고양시 전체를 봐도 최근 1년 전과 비교해 492명이나 감소한 상황이네요. 가자동은 대화역 고양 종합운동장에 더 들어간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파트 바로 가자마을 벽산블루밍 5단지 아파트 되겠습니다. 이 5단지 아파트 주변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원이 있습니다. 가자마을에 있는 이 벽산블루밍 5단지, 이 5단지에서 대화역까지 가게 되면 16분 정도 소요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도보로 가기에는 상당히 멉니다. 거의 1시간. 여기는 951세대 16개 동이며 2005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당 1.26대로 괜찮은 편이며 용적률은 199% 되겠습니다. 여기 평수는 25, 33, 39, 46평으로 다양한 평수가 있으며 오늘 소개되는 평수는 33평 되겠습니다. 1월 2일 11층이 2억 9천에 거래됐습니다. 계속 3억대 거래였었는데 결국 3억대가 무너졌습니다. 최고 가격은 2022년 7월 16층 4억 7,900, 2021년 11월 8층 4억 7천. 만약 8층과 이번 11층과 비교하면 38.3% 되겠습니다. 최고 가격이었던 16층은 탑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비쌌던 515동 8층과 방금 비교했습니다. 38.3% 하락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들 살펴보면 3년 6개월 동안 보유했고 1,300만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손해보고 팔진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상승폭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다섯 번째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안양시 동안구 되겠습니다. 매물수는 증가했고 최근에 살짝 감소했습니다. 1월 5일 기준으로 매매 3,774건이 접수됐습니다. 인구수 변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1년 전과 비교해서 162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비산동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 비산동의 위치는 안양역 오른쪽 편에 있는 안양종합운동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파트 바로 샛별한양 1단지 아파트 되겠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 어린이공원, 경기게임마스터고등학교, 희성초등학교, 학원공원이 있으며 아래쪽 범계역이 위치합니다. 홈플러스도 있네요. 범계역 1번 출구까지 거리를 확인해 보면 도보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에 앞쪽부터 체크하면 12분 정도 소요되네요. 반경 범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경 범위 약 500m 범위에는 포함되진 않네요. 그래서 준역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1262세대 8개 동이며 1993년도 준공됐습니다. 세대당 1.19대로 약간 협소한 편이며 용적률은 198%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평수는 17평이며 1월 2일 거래 내역 10층 3억 7,500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등기 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 거래 내역은 없고 8월, 9월 거래 내역들인데 다 등기가 다 됐고 그 가격 비슷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 가격은 어땠을까요? 2021년 9월 13층 6억 8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가격이 3억 7,500으로 하락률 38.2% 되겠습니다. 이번 거래 흐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보유했고 1억 9,100만 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결국 이익 실현을 하고 팔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투자 물건보단 실입주 물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등기 여부도 주의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6번째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바로 평택시 되겠습니다. 평택시 매물수 증가 8,395건 되겠습니다. 평택시 인구 변화도 살펴보면 1년 전과 비교해서 12,493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역시 평택시는 계속 인구수가 증가할 상황이 되겠죠. 평택시 안중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안중읍의 위치는 자 이렇게 되며 이 위치에 있는 아파트 바로 힐스테이트 송담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바로 앞쪽 근린공원 안중버스터미널 가까이에 초등학교는 보이진 않습니다. 저 멀리 평택 안일초등학교, 현아초등학교, 안일중학교, 송담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952세대 12개 동이며 2016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대 수는 세대당 1.12대로 협소한 편이며 용적률은 240%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평수는 25평 되겠습니다. 1월 2일 거래되었고 7층이 2억 8천에 거래됐습니다. 타입은 B타입으로 확인되네요. 자 그리고 12월 달에는 A타입이 24층 3억 2천, 저층 위주 2층이 2억 9,900만원, 5층이나 좀 올라갔지만 금액은 더 떨어졌습니다. 최고 가격은 어땠을까요? 2022년 9월 자 A타입이었고 자 B타입과 비교하면 2021년 8월 10층 4억 5천이었습니다. 4억 5천이었던 가격 이제 2억 8천 되겠습니다. 하락률 37.78% 되겠습니다. 세부 거래 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전세였고 이번에 매매 거래가 됐습니다. 얼마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다라는 표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단 계속 세입자가 있었고 전세 2억이었다가 이번에 매매로 2억 8천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6번째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송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개된 아파트는 수원, 군포, 고양, 안양, 평택시에 있었습니다. 6억대에서 3억대로, 4억대에서 2억대로, 그리고 최고가 대비 61%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된 이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1월 10일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으로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규제를 풀면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득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품으로 쌓여있는 집값이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이 37조 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성 모기지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 신축 아파트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됐고 인분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을까요? 다시 하락하는 집값, 오늘은 어디 아파트가 소개될까요? 먼저 61% 떨어진 곳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현재 최근 매물수 14만 1960건이 접수됐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지역은 바로 경기도 의정부시 되겠습니다. 인구 변화수를 보면 1년 전과 비교해서 489명 증가한 상황입니다. 의정부시에 위치한 신곡동으로 가겠습니다. 발곡역
동호역, 새마을역 주변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바로 풍림한국아파트입니다. 풍림한국아파트는 발곡초등학교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에서부터 가까운 지하철역 발곡역 2번 출구까지 거리는 도보로 14분 소요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반경 범위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출구에서부터 500m 범위 안에 들지 않는 아파트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역세권 아파트이지만 직선 거리로 15분 정도 걸어가면 발곡역에 도착하는 위치입니다. 여기 아파트는 1582세대 14개 동이며 1998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02대로 협소한 편이며 용적률은 217%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평수는 바로 24평 되겠습니다. 1월 9일 13층 1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그전 12월달 2억 7천, 2억 8천 7백, 2억 7천 8백 등 2억 후반대 가격이었다가 갑작스럽게 1억 5천에 거래된 상황입니다. 그래프를 봐도 탁 밑으로 가격이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 가격은 어땠을까요? 2021년 10월 13층 최고가 3억 9천 3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 이번 가격은 하락률 61.83% 되겠습니다. 상당히 하락률이 높은 상황인데 이번 거래 내역 살펴보면 특이점이 있습니다. 1월 9일 매매 거래와 전세 계약이 동일하게 됐고 전세 계약은 신규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 2023년 2월에 전세 계약이 있었는데 2년도 채 되지 않고 결국에는 다시 전세 신규 계약이 됐다는 겁니다. 조금 더 과거로 더 거슬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12월달 전세 1억 4,500, 작년 2월달 전세 금액도 동일합니다. 17년도보다는 전세 금액이 더 낮아졌다라는 것까지도 살펴볼 수 있고 투자 물건이었던 이 매물 결국 2024년 1월 9일 매매 거래가 체결이 됐었고 그와 동시에 전세 계약도 체결이 됐습니다. 역시 특이점이 매매와 전세 금액이 같다라는 겁니다. 특수관계일 수도 있고 기존 세입자가 매매로 구매를 하고 바로 세입자를 놓는 그런 경우도 됩니다. 등기 여부도 되는지는 며칠 더 또는 몇 개월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아파트입니다. 그 지역은 바로 양주시에 있습니다. 양주시 인구수 변화 1년 전과 비교해서 24,594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양주시 옥정동으로 가겠습니다. 덕계역과 덕정역 오른쪽 편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들이 많은데 오늘 소개되는 곳은 바로 옥정 센트럴파크 프루지오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옥정 초등학교를 품었으며 건너편 중학교, 위쪽에는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는 옥정 중앙공원도 확인되고 있네요. 여기는 1862세대 18개 동이며 2016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당 1.07대로 협소한 편이며 용적률 149% 되겠습니다. 소개되는 평수는 바로 24평, 여기는 단일 평수로 구성됐습니다. 최근 17층이 2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3억 2,700, 3억 3천, 3억 4천, 자 3억 초반에서 중반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었다가 2억 5천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최고 가격은 어땠을까요? 2021년 9월 18층 4억 9,8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 하락률 49.8%, 약 반값으로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전세 1억 7천이었고 최근 2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이 이후의 거래가 전세로 찍힌다면 투자 물건이 되겠고요. 전세 거래가 없이 그대로 간다면 실거주용으로 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되겠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인구수가 3,730명이 줄었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동의 위치는 안양역, 범계역, 평촌역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비산동에 있는 샛별한양 3단지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주변 학교들 이렇게 있으며 옆에 작은 어린이 공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에서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아래쪽이네요. 범계역까지의 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로 이용하면 12분 정도 소요되며 도보로 이용할 경우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반경 범위로 살펴보면 지하철 500m 범위 안에 들지 않기 때문에 비역세권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1482세대 13개 동이며 1993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당 0.7대로 협소한 편이며 용적률은 208% 되겠습니다. 소개되는 평수는 19평입니다. 소형 평수 되겠죠? 최근 6층 3억 5백이 거래됐습니다. 3억 중반, 3억 초반에서 3억 극초반으로 현재 거래가 됐습니다. 딱 6층과 6층으로 비교하면 작년 11월 달과 비교해서 4,500만 원이나 더 금액이 싸진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거래가 되진 않겠죠. 결국 매물이 계속 쌓이면서 금액은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최고 가격은 어땠을까요? 2021년 8월 6층 5억 6천이었습니다. 자, 5억 6천에서 같은 층수네요. 3억 5백으로 하락률 45.54% 되겠습니다. 많이 떨어진 금액이네요. 세부 거래 내역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10개월 동안 보유했고 4,200만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손해보고 팔지 않은 상황. 자, 그리고 여기 세입자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전세 1억 8,500에 현재 세팅된 상황입니다. 역시 투자 물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네 번째 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경기도 남양주시 되겠습니다. 남양주시는 1년 전과 비교해서 5,088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남양주시 와부읍 되겠습니다. 와부읍은 미사대교 오른쪽 편 덕소역, 도심역, 쭉 아래 팔당역까지도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파트 바로 덕소 벽산 블루밍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바로 옆에 도곡초등학교를 품었으며 대각선 고등학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에서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도심역까지 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중교통 8분 정도, 그리고 도보로는 12분 정도 소요됩니다. 반경 범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심역에서부터 500m가 딱 이렇게 걸쳐지니까 거의 절반 정도는 500m 범위 안에 있는 아파트 역세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579세대 6개 동이며 1999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0.88대로 협소한 편이며 용적률 285%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평수는 33평 되겠습니다. 최근 3층 3억 9,500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말에 거래됐던 내역들, 직거래도 있고 중개거래도 있는데 3억 7,900 정도였는데 조금 더 가격이 살짝 올라가서 3억 9,500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크게 금액은 떨어지진 않았고 작년 하반기와 비슷한 금액대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 가격은 2021년 9월 13층 6억 9,400까지 올라갔습니다. 급하게 집값이 상승했다가 이렇게 3억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락률은 43.08% 되겠습니다. 이번 거래 흐름 살펴보면 17년 11개월 동안 오랫동안 보유했고 2억 1,500만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없는 걸로 봐서 실거주용으로 거래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바로 군포시 되겠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군포시는 4,984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군포시 금정동입니다. 금정역, 삼본역, 수리산역 오른쪽 편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파트 주공 2단지 1차 아파트 되겠습니다. 2차 아파트 뒤쪽 편에 있으며 거의 4호선 3본역을 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바로 오른쪽 편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바로 위쪽 초등학교, 아래쪽 체육공원, 화산초등학교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롯데시네마, CGV, 로데오 거리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489세대 20개 동이며 1993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0.32대이며 용적률은 228%입니다. 소개되는 평수는 18평 되겠습니다. 최근 10층 2억 8천에 거래됐습니다. 12월달 2억 9천, 2억 9,700보다 조금 금액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더 올라갔습니다. 최고 가격은 어땠을까요? 2021년 10월 13층 4억 7,750만원이었습니다. 최고 가격 대비 이번 거래는 하락률 41.36% 되겠습니다.
거래 흐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11개월 동안 보유했고 5천만 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다음 6번째 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경기도 평택시 되겠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평택시 인구수 12,493명이 증가했습니다. 평택시 세교동으로 가겠습니다. 평택역 위쪽, 평택지제역 오른쪽 편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파트 바로 힐스테이트 평택 3차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바로 옆에 세아 초등학교를 품었으며 위쪽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 아파트에서부터 평택 지제역까지 이용하게 되면 대중교통으로 16분 정도 소요되며 도보로는 48분 거의 50분 소요됩니다. 여기는 542세대 7개 동이며 2019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21대로 괜찮은 편이며 용적률은 215%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평수는 바로 33평입니다. 최근 3층 4억 500에 거래됐습니다. 그 전까지 등기가 다 완료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억 3천, 4억 6천 8백 그리고 4억 6천 5백 이렇게 거래가 있었는데 더 금액이 낮아져서 4억 초반 거의 4억에 거래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고 가격은 2021년 10월 15층 6억 7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 대비 하락률은 39.55% 거의 40% 되겠습니다. 세부 거래 흐름 살펴보니까 거래 내역들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7번째 아파트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김포시 되겠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인구수 1905명이 증가했습니다. 김포시 장기동으로 가겠습니다. 장기역 주변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장기동 청솔마을 중 S클래스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바로 왼쪽엔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 장기역 4번 출구까지의 거리를 살펴보면 버스로 14분, 도보로 24분, 약 25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당연히 비역세권 아파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500m 반경 범위를 이렇게 체크하면 역시 비역세권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는 1007세대 15개 동이며 2012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당 1.56대로 넉넉한 편입니다. 용적률은 219%이며 오늘 소개되는 평수 바로 40평 대형 평수 되겠습니다. 올해 22층이 4억 8,200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12월달 14층 4억 7,500, 11월달 4억 7천, 1층이 4억 6천, 자 등기 완료권 19층이 4억 5,900 이렇게 4억 중반에서부터 4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진행됐었고 최근 거래도 그렇게 큰 폭으로 금액이 낮아졌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거래는 최고 가격이었던 2021년 9월 26층 7억 8천과 비교하면 하락률은 38.21%나 하락한 거래가 되겠고 최근 거래들로 보면 그렇게 금액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거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세입자가 있었고 전세 4억 1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올해 1월까지였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전세 거래 흐름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 이상 기존 세입자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도에 있는 총 7개 아파트를 살펴봤습니다. 공개된 아파트의 위치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김포, 안양, 군포, 평택시에 있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56% 떨어진 아파트, 9년 전으로 돌아온 아파트, 그리고 13년 전 가격으로 돌아온 이곳도 있습니다. 부도 위기에 몰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개시로 고비를 넘겼지만 건설 부동산 업종의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 불안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을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역들의 최근 하락 거래된 아파트를 조사해봤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역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 그래프입니다. 최근 마이너스 0.035이고 주간 통계 조사 기준일 12월 18일부터 다시 마이너스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매물은 계속 쌓여 분당구 4,700건 이상, 수정구 1,300건, 중원구 1,100건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다음 수원시입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 그래프입니다. 최근 마이너스 0.017이고 12월 18일부터 다시 마이너스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진입했습니다. 매물은 계속 쌓여 권성구 3,600건 이상, 영통구 4,400건, 장안구 2,400건, 팔달구 1,600건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다음은 화성시입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 그래프 최근 마이너스 0.027이고 1월 1일부터 다시 마이너스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매물은 계속 쌓여 1만 건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입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 그래프 최근 마이너스 0.012고 주간 통계 조사일 기준일 1월 1일부터 다시 마이너스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매물은 계속 쌓여 기흥구 6,200건 이상, 수지구 6,000건, 처인구 2,400건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다음 평택시입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 그래프 최근 마이너스 0.03이고 11월 20일부터 다시 마이너스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매물은 계속 쌓여 8,000건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다음 안성시입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 그래프 최근 마이너스 0.017이고 2022년 7월 11일부터 계속 보합 또는 하락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물은 계속 쌓여 2,000건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이제 오늘 조사한 아파트 중 13년 전 가격으로 돌아온 아파트부터 9년 전 가격으로 그리고 최고가 대비 56% 떨어진 아파트 포함해서 총 7개를 소개하며 그 이외 아파트들도 정리했으니 영상 후반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먼저 13년 전으로 돌아온 아파트는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공도읍의 KCC 스위치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뒤쪽 공원이 있으며 앞쪽 공도중학교, 경기창조고등학교, 안성시 공도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101세대 16개 동이며 2010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46대로 넉넉한 편이며 용적률은 195%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평수는 33평이며 경과 3일된 내역입니다. 건 있네요. 18층 2억 4,400, 6층 2억 3,800에 거래됐습니다. 최고 가격은 어땠을까요? 2021년 9월 19층 3억 8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 대비 하락률은 35.79%이고 세부적인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첫 번째 18층 거래 내역은 자세하게 써있진 않습니다. 6층 거래 내역은 5년 7개월 동안 보유했고 6,800만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없는 걸 보니 실거주용으로 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격들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3년 전이라고 하는데 가격순으로 정리해서 2억 4,400 또는 2억 3,800이 언제적과 비슷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 거래 2억 4,400이 여기 있습니다. 2017년도 가격, 2016년도 가격,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도 이 가격이었습니다. 16층 2억 4,400. 그래서 쭉 과거 가격으로 결국 2011년도에도 이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즉 13년 전으로 돌아온 가격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아파트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도 안성시 공도읍의 준풍림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바로 앞쪽 용머리 초등학교가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공도기업 단지, 오른쪽 한국폴리텍 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615세대 12개 동 대단지 아파트이며 2002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당 한 대로 약간은 협소한 편이며 용적률은 247%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평수는 22평입니다. 경과일로 보면은 최근 거래들이 많이 찍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만 해도 벌써 5건 확인되고 있는데요. 처음 조사했을 때는 바로 경과 3일 된 1억 2천으로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촬영 기간에 바로 경과일 7층 1억 1,700도 거래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1,700 거래와 최고 가격이었던 여기죠. 2021년도 13층, 10층, 12층 1억 8,500과 비교를 하면 이 가격은 36.76% 하락한 거래입니다. 세부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이번 거래 2년 7개월 동안 보유했지만 결국 1,300만원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손해보고 판 내역들이 다시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매물은 쌓이고 버티지 못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결국 손해를 보고 팔고 있습니다. 그 전 거래였던 1억 2천 거래는 13년 3개월 동안 보유했고 5천만 원 이득을 보고 팔았습니다. 이 가격은 2021년, 2015년 자 이렇게 거래 금액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약 9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이번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화성시 반송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송동에 위치한 연세플라자 도시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근처 반석산 근린공원이 위치하며 주변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솔빛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하며 위쪽 방향엔 홈플러스, 메가박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2세대 한개동이며 2007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0.4대로 매우 협소하며 용적률은 717% 되겠습니다. 소개되는 평수는 7평 되겠습니다. 최근 거래 4층이 3억 7천에 거래됐습니다. 최고 가격은 2021년 12월 6층 8,500이었다가 3,700으로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하락률은 바로 56.47% 되겠습니다. 계속 월세, 전세였다가 이번에 매매 거래가 됐습니다. 이번 가격은 과거 2018년도 가격과 동일합니다. 2층이나 더 높죠. 그래서 6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네 번째 아파트는 바로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평택 포승 골든 도시형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 주변에는 여울근린공원이 위치하며 왼쪽엔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52세대 한개동이며 2018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0.33대로 협소하며 용적률 834% 되겠습니다. 소개되는 평수는 8평이며 최근 15층 4,85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세부 거래를 살펴보면 월세였다가 최근 매매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 가격은 2018년 12월 18층 8억 4,200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해서 42.4% 하락한 거래입니다. 이 금액은 2023년 또는 2022년 정도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입니다. 거기는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메탄동의 위치는 수원시청역 오른쪽, 메탄건선역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바로 수원 메탄동 우성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바로 왼쪽 수원 청소년 문화센터, 오른쪽 매화초등학교 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230세대 한개동이며 1998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당 0.81대로 약간 협소하며 용적률 354% 되겠습니다. 소개되는 평수는 25평이며 최근 8층 1억 9,500에 거래됐습니다. 최고 가격은 2021년 9월 8층 3억 3,900이었습니다. 최고 가격 대비 이번 가격은 바로 42.48% 하락한 거래입니다. 이번 가격은 2018년도 가격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6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보라동은 한국민속촌 상갈역 아래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동 바로 삼성 레미안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근처 보라중학교, 나산초등학교, 보라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70세대 6개 동이며 1998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당 1.01대이며 용적률 212%입니다. 소개되는 평수는 32평 되겠습니다. 최근 3층 3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한참 거래 절벽이었네요. 작년 8월쯤 14층 3억 8,500에서 금액으로만 따지면 살짝 금액이 떨어졌고 동수는 같고 저층이냐 고층 차이, 그래서 저층과 고층과의 비교를 해보면 한 3,500 정도는 비슷하게 느껴진다라면 금액이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금액 상승분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14년 5개월 동안 보유했고 1억 1,700만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이익 실현을 했네요. 최고 가격은 바로 2022년 2월 12층 5억 2천에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 대비해서는 31.37% 정도 떨어진 거래입니다. 이번 가격은 2021년도 가격과 동일합니다. 층수는 고층이지만 2021년 금액과 딱 동일하네요. 이어서 다음 아파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역 두산 위브 아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 바로 옆쪽에 위치한
부산 가천대역 두산위브. 여기는 503세대 8개 동이며 2018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17대이며 용적률 249%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평수는 24평이며 두 개가 경과일이 동일하죠. B타입과 C타입. 그래서 C타입 5층 6억 2,500, B타입 2층 5억 5천이 되겠습니다. 최고 가격들은 B타입은 9층 8억 7천, C타입은 여기 있죠. 2021년 9월 2층 7억 9,700입니다. 그래서 각각 타입들 하락률을 살펴보면 B타입은 28.16%, C타입은 21.58% 떨어졌습니다. 30% 이상 하락한 거래 내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했다가 조금씩 더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부 거래들을 살펴보면 B타입은 세입자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3억 9천에 세팅된 상황입니다. 이번 거래 C타입 6억 2,500은 2020년도 가격과 거의 같습니다. B타입 5억 5천만 원은 2020년도 가격이었던 5억 5,800만 원과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약 2020년도 가격으로 돌아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3년 전, 9년 전 56.47% 떨어졌고, 그리고 평택, 수원, 용인,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 각각 한 개씩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외의 아파트들은 리스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잠시 정지해서 확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아파트,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아파트,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아파트,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아파트,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아파트, 수원시 권성구 호매실동에 있는 아파트, 안성시 대덕면에 위치한 아파트,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위치한 아파트,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아파트. 현재 2020년도에서 2023년도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위치한 아파트,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아파트, 화성시 안녕동에 위치한 아파트, 안성시 중리동에 위치한 아파트까지 보여드립니다. 오늘 살펴본 지역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투자가 있는 성남,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시였습니다. 5억대에서 3억대로, 3억대에서 1억대로, 그리고 손해보고 판 거래와 12년 전 가격으로 돌아온 아파트도 공개됩니다. 과연 경기도 어디일까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5월 1만 건, 8월 9,989건 거래가 됐지만 11월 5,950건, 12월 집계기간이 남은 상황에 5,591건, 올해 1월은 2,693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 거래가 안 되니 매물이 계속 쌓여 14만 4천 건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그래프에선 최근 마이너스 0.036이고, 주간 통계 조사일 기준일 작년 11월 20일부터 다시 마이너스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주간 매수 매도 시장 동향을 살펴봐도 확인됩니다. 팔겠다는 사람 83.1%를 기록 중입니다. 이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중 최고가 대비 하락률 탑 10을 소개합니다. 먼저 12년 전 가격으로 돌아온 곳부터 공개합니다. 12년 전으로 돌아온 아파트, 그 지역은 오산시 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동 지역은 오산역 오른쪽 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산 대원 레스피아 대원 아파트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 바로 오른쪽 편 원당 초등학교가 있으며 왼쪽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소음이 어느 정도는 있겠네요. 여기는 894세대 9개 동이며 2000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한 대이며 용적률은 199%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평수는 24평 되겠습니다. 최근 거래 5층 1억 7,500여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2층 1억 6,300 거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가격은 2021년 11층, 15층, 6층, 2층, 11층 모두 다 3억에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 대비 1억 6,300하고 비교하면 하락률은 45.67%, 거의 반값으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이번 거래 되겠습니다. 세부 거래 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층 1억 7,500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3개월 동안 보유했고요. 6,700만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다음은 2층입니다. 1억 6,300 거래 살펴보면 2년 2개월 동안 보유했지만 1억 600만원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100만원, 1000만원도 아닙니다. 1억 600만원 손해보고 팔았다. 그리고 세입자가 올해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전세 1억 8천입니다. 즉 전세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이 물건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세입자가 이 물건을 매수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이렇게 손해보고 판 내역들이 가끔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가격은 과거 몇 년도 금액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억 6,300거래 같은 금액대 2021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2년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거래는 2층인데 그때 그 당시 15층이 1억 6,300입니다. 2012년이면 12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다 라고 볼 수 있는 이번 거래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년 전으로 돌아온 아파트 소개해드렸고요. 이어서 10위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0위가 있는 지역은 파주시 목동동에 있습니다. 여기 지역은 운정호수공원 왼쪽 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파트 바로 운정화성파크 드림 시그니처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아래쪽 청암초등학교, 아래 홈플러스, 왼쪽 편 산들중학교가 위치합니다. 여기는 1047세대 14개 동이며 2020년도 준공됐습니다. 거의 신축이네요. 주차 대수는 세대당 1.36대이며 용적률 179%입니다. 오늘 소개된 평수는 33평 되겠습니다. 경과 2일 내역이고요. 24층 5억 2천에 거래됐습니다. 최고 가격은 어땠을까요? 같은 동 25층 9억 5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복층, 탑층이기 때문에 바로 아래 금액이었던 18층 7억 8천과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7억 8천 대 5억 2천은 하락률 33.33%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거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입자가 있었고 세입자가 이 물건을 매수할 수도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 물건을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세입자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번 가격은 과거 몇 년도 금액과 비슷한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 2천은 80만원만 더 보태면 2020년도 가격, 하지만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타입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보면 1억 1,500, 1억 1,800만원과 보면 2022년 정도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약 2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래가 되겠네요. 이어서 9위입니다. 9위가 있는 지역은 바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입니다. 망포역, 영통역, 청명역 주변을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아파트 바로 벽절골 주공 9단지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왼쪽 망포역이 있으며 위쪽에는 영통역, 그리고 아파트 주변 영동초등학교, 태장중학교, 공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265세대 15개 동이며 1999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대이며 용적률 218% 되겠습니다. 소개되는 평수는 25평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소형 평수로 구성됐습니다. 자, 오늘 소개되는 25평 11층 3억 8,750에 거래됐습니다. 그전 거래들 14층 3억 2,200 거래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이었던 2021년 11월 7층 6억 1,000과 비교를 하면은 이번 거래는 하락률 36.48% 하락된 거래입니다. 세부적인 거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입자가 있는 투자 물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 2개월 동안 보유했고 3,950만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가격은 과연 몇 년도 금액인지도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8,750만원은 금액이 비슷한,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2020년도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약 4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는 이번 거래 되겠습니다. 이어서 8위입니다. 8위가 있는 지역은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이 되겠습니다. 일산역 주변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아파트는 산들마을 동문 굿모닝힐 5단지 아파트 되겠습니다. 일산역과 가까우며 산들 쉼토공원, 일산 파출소, 일산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는 926세대 8개 동이며 2004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01대로 협소한 편이며 용적률 296%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평수는 바로 32평, 여기는 단일 평수로 구성됐습니다. 22층이 3억 8,300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4억대 거래를 유지하고 있었다가 다시 3억대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 가격은 2021년 10월 23층 6억 900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 대비 이번 거래 하락률은 37.11% 되겠습니다. 세부 거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11개월 동안 보유했었고 7,800만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계속 집주인들은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거래 금액은 과거 몇 년도 금액일까요? 3억 8,300과 가까운 금액 범위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가격 또는 2008년도 가격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있는 금액입니다. 2008년도 가격이면은 16년 전으로 돌아온 거래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다음은 7위입니다. 7위가 있는 지역은 시흥시 장현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청 왼쪽 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아파트 바로 세제마을 청구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바로 근처 장현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시흥시청역의 바로 왼쪽 편에 있는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는 958세대 13개 동이며 1999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05대로 협소한 편이며 용적률 233%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평수 24평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에서 제일 작은 평수 되겠네요. 최근 9층 3억 1,45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그전 거래 12층 3억 1,500거래도 있었고요. 3억 중반대 가격대들이 좀 많이 보였지만 3억 초반대 거래로 이번에 진행이 됐습니다. 최고 가격은 2021년 10월 2층 5억 2천이었습니다. 5억 2천에서 3억 1,450만원, 하락률 39.52%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거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11개월 동안 보유했고 1억 450만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세입자가 있고 새로운 집주인으로 변경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투자 물건 되겠습니다. 이번 거래는 과거 2020년도 가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2020년도쯤의 가격들로 계속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입니다. 6위가 있는 지역은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창현두산 2단지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바로 오른쪽 마석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초품화, 중품화 학교를 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800세대 11개 동이며 1997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0.87대로 협소하며 용적률 199% 되겠습니다. 소개되는 평수는 24평이며 이번에 18층 2억 4,500에 거래됐습니다. 최고 가격은 언제였었을까요? 2021년 10월 9월달 금액 4억 2천이었습니다. 10층도 16층도 13층도 4억 2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 대비 이번 거래 하락률은 41.67%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7개월 동안 보유했고 9천만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있는 투자 물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금액은 과거 2021년 또는 2020년도 가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5위를 공개하겠습니다. 5위는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율곡주공 3단지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바로 옆쪽 화산초등학교, 흥진초중고등학교가 근처에 가깝게 있으며 바로 앞쪽 4호선 3번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3번 로데오 거리, CGV, 롯데시네마, 이마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042세대 21개 동이며 1994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0.41대로 매우 협소해서 주차 문제가 좀 있겠네요. 용적률은 219%, 수도 배관 교체는 2016년도에 했다라고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평수는 바로 23평 되겠습니다. 15층 3억 4천에 거래됐습니다. 최고 가격은 2021년 8월 7층 5억 9,500입니다. 7층 대 15층 더 층수가 올라갔지만 금액은 더 떨어져서 하락률 42.86%나 되겠습니다. 세부 거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11개월 동안 보유했지만 결국 8,900만원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이렇게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결국 버티지 못한 매물들 이렇게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입자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세 2억입니다. 이번 가격은 2023년도, 2021년도 또는 2020년도까지도 금액이 내려갑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동주천시 생현동에 위치한 부영 1단지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바로 왼쪽 사동초등학교 밑에 생현중학교, 오른쪽 근린공원, 그리고 위쪽 편 동두천 중앙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938세대 13개 동이며 2004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01대로 협소한 편이며 용적률 218% 되겠습니다. 소개되는 평수 32평이며 이번에 5층 1억 9,500, 12층 1억 8,700에 거래됐습니다. 최고 가격은 어땠을까요? 2022년 5월 6층 3억 3천이었습니다.
최고 가격 대비 1억 8,700 거래는 바로 43.33% 하락한 거래입니다. 세부적인 거래 흐름 두 건 모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층 1억 9,500은 3개월 동안 2억 2천만원 상승된 금액으로 다시 팔았습니다. 아주 짧게 보유하고 2,200만원 이득을 취한 상황이 되겠네요. 12층이었던 1억 8,700만원은 10년 7개월 동안 소유했지만 2,200만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10년 정도 보유했지만 결국 파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가격 금액은 과거 2023년, 2021년도, 즉 2021년도 가격으로 돌아왔다 라고 보일 수 있는 금액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위입니다. 3위는 김포시 북변동 풍년 3단지 삼성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바로 오른쪽 금파초등학교가 위치하며 아래쪽 사후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450세대 5개 동이며 2000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당 1.78대로 넉넉한 편이며 용적률 204% 되겠습니다. 소개되는 평수는 대형 평수인 40평 되겠습니다. 3층 3억 1200에 거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는 2021년 9월 7층 5억 5,500만원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률은 43.78% 되겠습니다. 세부 거래 흐름 살펴보면 17년 4개월 동안 소유했고 700만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입자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내년 2월까지 현재 세입자가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가격 금액은 2016년도 가격, 여기 2층은 거래 취소됐네요. 그래서 2016년도쯤 가격으로 돌아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2위는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오산시 원동 대원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24평이었고 하락률 45.67%를 기록했고, 그리고 이렇게 1억 600만원 손해보고 판 내역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오산시 원동에 위치해 있었고 아파트는 동부 사만 아파트 되겠습니다. 여기 아파트 근처 원동초등학교, 아래쪽 대원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168세대 16개 동이며 1996년도 준공됐습니다. 주차 대수는 세당 0.84대로 협소하며 용적률 189%입니다. 여기는 단일 평수이며 23평 되겠습니다. 최근 거래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경과 2일로 된 14층 1억 5,900만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C타입이고 이 금액과 최고 가격이었던 C타입으로 비교를 동일하게 할게요. 2021년 9월 4층 3억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최고 가격 대비 이번 1억 5,900 하락률은 47%나 됩니다. 거의 반값으로 돌아온 이번 거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부 거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11개월 거의 15년 동안 보유했고 4,800만원 상승된 금액으로 팔았습니다. 이번 거래 금액 C타입 1억 5,900은 같은 타입 2012년 6층 1억 5,950만원과 5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즉 12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이번 가격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오산시 2개 아파트 모두 다 거의 2012년도쯤에 거래가 됐던 그 금액대로 이번에 거래가 됐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아파트는 동주천, 파주, 김포, 고양, 남양주, 시흥, 군포, 수원, 오산시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도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꾸준히 상황을 지켜보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을 바라며 부디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